자, 우리나라 외환 보유 규모가 6월달 이후에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6월달에만 그러니까는 94억 달러 이상이 떨어졌어요. 94억 3천만 달러가요. 최근에 이 4월달 이후에 한 235억 달러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IMF 때 상황하고 이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다 왜 그러냐?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환율 방어하다 보니까는. 예? 자, 그러다가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환율 방어에 총탄을 소진 중이다. 그래서 외환보유 IMF 공고 수준 밑으로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죠. IMF가 공고하는 그런 수준도 안 되고 그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예? 불안하죠, 국민들은. IMF 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앞에서 전문가들은 뭐랬어요? 지나치게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외환위기의 주범은 뭐냐? 경상수지 적자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91년부터 97년까지 경상수지가 쫙 적자 행진을 진행하다가 뻥 터진 거예요. 적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보다 나간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외환위기인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뭐냐면 더 이상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연장을 시켜줘요. 예? 연장을 해줘. 예? 그런데 어떤 위기가 생기면 동남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니까는 돈들을 다 이제 회수해 가는 거잖아요. 왜? 얘네들한테 맡겼다가 내 돈 회수 못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고 회수해 가면서 뻥 터진 거죠. 그때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외환 보유액이잖아요. 예? 외환 보유액이라고. 달러는 근데 한국에 찍어낼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예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만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충분하지가 않으면 그냥 부도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게 IMF에 썼던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재산이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갚아야 될 돈을 막을 정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달러를 그러니까 몇백억 달러를 갚을 적이 없어가지고 터진 거예요, 이게요. 네? 터진 겁니다. 경상수지 핵심이 뭐냐? 당시에 똑같은 시기에 90년대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근데 올해 상반기에 지금 100억 달러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가 소환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경상수지가 금융위기의 주범인 건요, 예국에서도 확인됩니다. 유로화가 도입된 게 언제입니까? 99년도에 도입되고 2000년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경제활동에서 사용되게 되죠. 유로화 도입된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로존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 집시 국가라고 하죠. 집시. G가 그리스, I가 아일랜드, 이탈리, 그 다음에 P가 포르투갈, S가 스페인. 그래서 집시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이요. 유로화 도입 이후에 그리스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크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뻥 터지면서 뭐냐면은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한테 빌려줬던 독일의 돈들이 회수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은행들이 갚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행이 그러니까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유로화를 그러니까 조달을 해가지고 은행에다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그러니까 적자가 크게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위기라고 얘기한 건데 재정위기가 아니라 경상수지위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유로존 같은 유럽조차도 그러니까 이 경상수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경상수지의 근원은 무역적자였던 것이고요. 그렇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에가 이탈리아의 경상수지고 밑에가 이탈리아의 무역수지예요. 유로화 도입한 이후에 이 적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확보한 돈이 지출한 돈보다 적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외적으로.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예국이 빌려준 돈들을 투자한 돈을 회수해 나갈 때 그걸 막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그게요. 예? 스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페인 경상수지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 기반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깔려 있었고요. 그렇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일랜드 무역수지가 흑자였었어요. 흑자인데도 경상수지가 적자였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무역수지가 경상수지의 대부분이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랬잖아요. 예국인이 그러니까 예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벌어 들어오고 하는 것들, 근로활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국의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걸로 벌어들인 돈들 있잖아요. 그 소득도 있잖아요.
그런 돈까지 포함된 거라 했잖아요. 경상수지에는요. 그러면 아일랜드는 무역은 흑자인데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얘기 뭐겠습니까요?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예국인들이 그러니까는 아일랜드에서 벌어 나간 돈을 다 막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일랜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예국에 아일랜드에 그러니까 낮은 법인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일랜드 그러니까 예국에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대기업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일랜드 경제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세계 글로벌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아일랜드에다가 그러니까 본사를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법인세 그러니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일랜드는 경제 규모가 인구도 작다 보니까 하는데 예국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자주유지하는 나라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는 무역 수지가 흑자라도 그걸 막을 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다 보니까는 아일랜드도 그러니까는 유로존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상수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상수지는 더 큰 범위 내에서는 국제수지입니다. 한 나라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정리한 게 국제수지인 거예요. 한 가정에서 정리한 게 수입과 지출 정리한 게 가계부듯이요. 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것이요. 근데 경상수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건데 금융계정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예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런 돈들이요. 이런 돈들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돈은 그러니까 주식 채권 팔아가지고 떠나게 되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이 경상수지인 거예요. 특히 무역수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화폐주권의 방어수단인 거예요. 방어수단인데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은요. 예? 왜 그러냐? 미국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미국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예? 자, 봐보세요. 미국이 경제주권 얘기를 왜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거죠. 미국에 들어와 있는 예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53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의 작년에 GDP가 21조 달러예요. 그걸 2배가 넘잖아요. 2.3배가 넘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는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한 것이 거의 한 29조 달러가 된다는 얘기예요. 29조 달러. 예? 미국 GDP보다 더 많은 돈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월가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월가가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뭐냐면 미국의 화폐 주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통화 정책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심장이 어딥니까? 월가잖아요. 월가 없는 미국 경제 상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월가가 그러니까는 월가는 기본적으로 예국의 돈들, 예국에서 들어온 돈들 없이는 월가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예? 월가에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앉았어요. 예? 이 돈이 없으면 월가가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파산하는 회사도 많을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화폐 주권, 통화 정책 주권 얘기하면서 예? 이거를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가가 그런 얘기 한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한다고 누나를 깜빡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가 월가를 매개해서 세계가 미국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런 지금 현실이라고요. 현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미국의 금융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막 크게 증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위기의 밑바닥에는 경상수지가 있어요. 대부분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인데도 왜 그러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데도 왜 그런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요, 미국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거예요. 미국의 가계부채. 경상수지라는 건 아까 뭐랬습니까요? 경상수지라는 것은 저축이 투자보다 적을 때 적자가 되는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을 때라 그랬잖아요. 예?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 중에서 소비는 적게 하고 저축을 많이 해서 생긴 현상인 거예요. 그럼 경상수지 적자는 뭐예요? 저축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소비를 많이 해서 생긴 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부채가 터진 게 금융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상수지하고 미국의 가계부채하고는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로 발전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기는 터졌잖아요. 금융위기에서 멈춘 거죠.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달러 찍어낼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것이 외환위기로 이 금융위기가 은행위기가 외환위기로 이것이 확산되는 것뿐이고요. 차이가요.